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1세대 몇 주택 이상자, 4주택 이상자는 주택 유상 취득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라고 했죠. 제외하라. 자, 요 개정 효과를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기 1세대 3주택 이상, 3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거. 신규 주택을 취득한 거야. 그래서 3주택을 갖고 있는 자가 주택을 뭐 했다고 그러면 신규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거죠. 신규라고 하지 말고 추가로 했다 합시다. 그럼 이제 몇 주택이 됐다는 얘기 여러분? 4주택자가 됐다는 얘기죠. 불어 안 불어? 이런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 주로 임대사업자가 많죠.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투기꾼만 보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도 많아. 자, 그러면 이게 종전에 따르면 즉 작년 2019년도까지만 해도 얼마짜리 샀단 말 안 했네. 추가 주택을 취득했는데 얼마에? 6억 원에 취득을 했답시다. 얼마에? 6억 원에 취득했대. 주택을 추가 취득했는데 얼마짜리를 6억짜리를 샀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작년까지는 무조건 취득 가액만 물었기 때문에 6억 원 이하는 무조건 종전에 따라 몇 프로 했다는 얘기 여러분? 몇 프로? 1%. 2029년에 샀으면 요걸 작년에 샀으면 1%가 적용되는가? 근데 올해 사면은 무슨 규정을 적용하니까?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그럼 주택 유상 취득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라는 얘기죠. 그럼 몇 프로짜리라는 얘기야? 4%. 그러면 날짜에 따라서 1%짜리가 될 수도 있고 4%짜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실무 나가면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니까. 뭐를? 취득 시기를. 저 같으면 컨트롤합니다. 컨트롤. 그게 이제 여러분 실력인 거야. 그러면 이걸 컨트롤할 줄 알면 뭐 해야 돼? 세법을 잘해야 컨트롤하지. 뭘 알아야지 운전을 잘하지. 이게 바로. 그러면 작년에 샀으면 몇 프로짜리가? 1%짜리가. 올해 사면 몇 프로인가? 그러면 4%. 무려 몇 프로 증가된가? 3%가 증가된 거죠? 몇 프로가 증가되냐? 포지션으로. 400%야? 300%야? 200%야? 100%야? 몇백 프로가 증가된가? 100%짜리가 얼마가 돼서? 죄송합니다. 1%짜리가 얼마 돼서 4%짜리가 됐죠. 300% 증가된 거죠. 순수화 증가된 건 몇 프로? 300%. 무려 몇 배가 되는가? 4배 증가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억짜리.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얼마짜리 나옵시다, 여러분? 8억짜리 샀답시다. 8억짜리. 얼마짜리? 6억. 8억짜리 했대. 그럼 종전은 몇 프로야? 2%. 근데 올해 사면은 4%가 되는 거죠. 몇 프로 증가된 거예요, 이거는? 100% 증가된 거죠. 그죠? 2%짜리 4%짜리 증가됐으니까. 4%짜리 됐으니까. 몇 프로 증가됐다고? 100%. 자, 10억짜리 샀답시다. 얼마짜리? 10억짜리. 그러면 작년 사면 몇 프로인데? 3%인데. 3%인데. 올해 사면 몇 프로야? 4%. 그러면 이 개정 규정을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야? 더 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그죠. 이 사람들이 제일 불이익을 커지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나 무슨 말인지? 불이익 정도는 얘가 제일 크죠. 오히려 소액 주택 취득자 세부담이 더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얘기죠. 나는 이 사람은 10억짜리 샀어. 그럼 작년에 몇 프로 했다고? 3%. 그냥 단순하게 합시다. 여러분 포지션 비율로 하니까 어려워하는데 작년에 했으면 3%인데 올해 해서 얼마 여러분? 4%. 몇 프로 증가됐어? 1% 증가되죠. 얘는 몇 프로 증가됐어? 3% 증가됐죠. 얘는 몇 프로 증가됐어? 2%. 그러니까 세율이 증가가 더 제일 커진 사람은 오히려 누가? 6억 이하짜리죠. 그럼 오히려 소액 주택 취득자 세부담이 더 커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럼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비싼 주택을 산 사람은 오히려 세 증가폭이 적고 소액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세 부담 폭이 어떻게 하고? 크고. 이해해요? 뭐 그거 좀 안 맞잖아.
오히려 고액 주택 취득자 부담이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서민은 부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몇 주택자인 상태야? 서민을 보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자, 넘어갑시다. 세법은 여러분 이 얘기를 해주면요 얘기할 게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알면 알수록 여러분 신기한 세상이야. 자, 나중에 시간 날 때 앞으로 유튜브에서 뵙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세율 적용 갑시다. 여러분 교재는 93쪽 93쪽 양가 5번 세율 적용, 프린트는 양가 5번 세율 적용 나왔죠. 자, 여기서 동그라미 1번 공유물의 세율 적용 별표 2개, 동그라미 2번 간주 취득이 있다면 별표 3개, 탄력서는 별표 하나. 아무거나 봐. 프린트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뭐가 별표 2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별표 3개, 동그라미 3, 93쪽 보시라고 양가로 5번 세율, 교재를 보신 분은 양가로 5번 세율 적용을 보시고요. 프린트를 보시면은 그냥 박스 바로 밑에 나와 있잖아. 찾았어요? 예, 갑시다.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상속 밑줄 하나, 상속의 무상취득 밑줄 하나, 딱딱 끊어야 돼. 그럼 여러분 상속의 무상취득 저거 증여, 기부 등을 말하는 거죠. 하여튼 상속이 아닌 모든 무상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밑줄 쳐. 그 밖에 원유로 취득하는 부동산 밑줄 하나. 요건 유상취득이죠. 저거 유상취득. 다시 밑줄. 유상거래를 원유로 취득하는 주택. 자, 4가지. 밑줄 4개 쳐야 돼. 이따 책 검사야. 한 줄을 쫙 친 사람이 있으면 그때 부모님 모시고 오게 합니다. 밑줄 몇 개 끊으라고? 4개. 그래서 첫째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두 번째 증여 등을 취득했을 때, 셋째 유상 취득했을 때, 넷째 주택 유상 취득했을 때. 이때 이 취득하는 것이 무슨 취득이면 밑줄 공유물인 때는, 즉 이것들 다 뭐한가 여러분? 공동 소유를 취득했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럼 이때 과표는 뭐로 할 거냐 그 얘기 여러분. 과표는 뭘로 하라 여러분? 취득 지분 가액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적용하는 부분은 세율은 각각의 세율 때리시라고요. 그러면 상속은 몇 프로? 2.8, 증여는 3.5, 유상취득은 4%, 그 다음에 주택은 주택 유상취득세율 이렇게 각각 해당 세율 때려라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여러분? 과표. 여기는 과표가 중요한가? 이때 과표는 무슨 가액이다 여러분? 취득 지분가. 자, 여러분 요건 뭐로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거 공동 소유를 취득한 걸 말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택 하나를 상속을 받았는데 형제가 있다 보니까 형제가 3명 있어. 그럼 3명이 나눠 가져야 되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 소유를 취득했다. 왼수들이죠? 남아 있었으면 나 혼자 다 먹는 건데. 증여를 받았어. 증여를 받았는데 뭐로? 공동 소유를 취득했다는 얘기야. 매매를 취득했는데 부부가 공동명의를 취득했어. 결론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둬. 상식으로 단독 명의일 때와 공동 소유 명의 취득 같은 때는 항상 기본적인 세부담은 공동 소유가 유리해요. 세부담이 적어요. 주의할 사항은 모든 세금에서 다 공동 소유가 유리한 건 아니에요. 일단 알아두세요. 공동 소유의 절세 효과가 나는 것은 언제 때냐? 첫째 누진세율 적용 대상일 때 효과가 있어요. 비례세율 대상일 때는 공동 소유를 취득하나 단독 소유나 형태 그 세율의 그 절세 효과가 없어. 그 알아도 공동 소유가 단독 소유보다 유리한데 세부담이 적은데 요건 어떤 세율 구조일 때? 누진세율 구조일 때. 또 종합부동산세에서 소유자 판단할 때. 즉 예를 들어서 주택 10억짜리를 한 사람의 명의로 사면은 10억짜리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죠. 주택은 얼마야? 종부세 6억 원 초과 주륙 종호 별 8고. 그러면 10억짜리를 한 사람의 명의로 사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죠. 6억 초과 있으니까.
공시가 6억 초과면.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걸 부부가 공동면허 50대 50을 샀어. 50대 50을 샀어. 그러면 각자 무슨 가로 하라고? 지분가예요. 항상 공동소유가 나면 여러분 요거 찾아야 돼. 요거. 그러면 10억짜리를 부부가 공동소유 취득하면 얼마씩이라는 게 지분이? 5대 5, 50대 50이라는 얘기죠? 그럼 각자 지분가가 얼마 돼? 5, 5고. 그럼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 과세야? 소유자별 과세야? 소유자. 그럼 부부 각자 나누라는 얘기죠. 그럼 각자가 얼마 되니까? 5억이 되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소유 절세 효과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때 또 공인중개사들이 뭐라냐면 무조건 공동소유하는 게 유리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단독 소유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거 단독 소유할 때 얼마짜리? 10억짜리를 뭐 하라고 그래서? 공동소유 유리하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거를 뭐 하라고? 공동소유 형태로 바꾸라는 얘기야.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 갑의 단독명의로 했던 거를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바꾸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바꾸면 되는 거죠. 뭔 바꿔? 어떻게 바꿔? 한 번 더. 증여계약 써야 돼, 증여. 증여계약 쓴다고. 그래서 뭐를 주는가? 지분 이전해줘. 몇 프로 줘야 돼? 50% 줘? 아니지. 40%만 주면 되지. 왜 쓸데없이 많이 줘?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최소한을 주면서 종부세를 피하려면 얼마만 주면 돼? 40%만 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 이놈을 끝까지 믿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줘도 어떻게 해줘야 돼? 최소 몇 프로만 주면 돼? 40%. 그럼 6억 증여를 무슨 계약인가? 지분 증여 계약만 한다고. 계약서 쓴다고. 근데 문제는 이때 10억 원 이때 1세대 1주택지가 종부세가 100만 원도 안 됐단 말이야. 예전에는 인상되기 전에는 1세대 1주택지니까 9억까지 종부세 안 낸단 말이야. 그럼 1억 원 초과하면 종부세가 100만 원도 안 됐다고. 근데 이걸 안 내려고 뭘 해버리면 지분 증여해버리잖아. 그럼 부부지간에는 얼마까지는 과세 안 한다고 했어? 6억까지 과세 안 됐죠? 그러니까 뭐는 없어? 증여세는 없지. 아, 집에 갈까? 증여는 6억까지 과세 안 한다 했잖아. 그럼 10억짜리 지분을 준다 그랬죠? 얼마 준가? 그럼 지분가 이건 4억이냐 4억. 그래 6억에 걸려버린 거니까 증여세 낼 건 없지.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 세법은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리고 세법이 쉬운 건 아니야. 자, 그런데 그러면 뭐는 안 낸다고? 근데 뭐는 내야 돼 그 대신? 취득세 내야 된단 말이야. 취득세는. 그걸 알아야지. 취득세는 모든 취득에서 낸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증여세는 안 내죠. 뭐는 낸다고? 취득세. 취득세 몇 프로 내라고 방금 전에. 벌써 1교시 시작하니까 까먹잖아. 아까 증여할 때가 몇 프로에서 3.5였죠. 지분가가 얼마 지금? 지분가가 얼마? 4억 원이잖아. 여기서 몇 프로 내라고? 아가 아니야. 아가 3.5지. 그럼 취득세 얼마 여러분? 4, 3, 12, 4, 50 얼마? 1,400만 원이야. 취득세 얼마? 1,400. 자, 여기다가 10%의 뭐 쫓아오고? 아니, 20%의 지방교육세와 뭐? 10%의 농특세가 또 랄랄랄하고 쫓아온단 말이야. 그럼 이래서 1,500이다 봅시다. 총 얼마? 1,500. 1,500. 그래서 증여하면서 얼마 비용 들었다고? 그래서 종부세 안 내는 금액 얼마? 그럼 이거 증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공동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큰 오산이단 말이야. 이런 게 막 유튜브에 막 올라와 있어. 무조건. 이 선무당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설피하는 애들 진짜 무서운 거야. 어설피하는 사람이. 이거 하래. 이게 사람 잡는 거야. 그럼 이거 하려면 효과를 얻으려면 최소 몇 년을 버텨줘야 돼? 15년을 버텨줘야 요 쌤쌤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 무슨 말인지? 지금 그래서 안 내는 증여세, 종부세가 얼마니까? 100만 원. 근데 한 들어가는 얼마 들어갔다고 이러면 1,500 들어갔다 합시다. 1,500. 그럼 최소 변동 없다가 가정 몇 년을? 15년을 보유해줘야 요 들어간 비용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바꾸라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걸 할 때는 항상 여러분 학교에서 투자할 때도 배우셨죠? 투자를 했을 때 항상 의사결정 수단은 뭐 여러분? 그로 인한 뭐야? 비용과 그로 인해서 증가되는 뭐 여러분? 수익의 크기를 비교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투자를 했을 때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과 투자를 해서 획득하는 수익을 크기를 비교해야 돼서 반드시 뭐 할 때만? 수익이 클 때만 앞세트 투자하는 거 아니야. 뭐가 더 크면? 비용이 오히려 더 크다. 그러면 리젝트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거부. 투자하면 돼, 안 돼? 안 돼. 세법도 똑같은 거야. 비용에 들어가니까 비용에 따른 절세 효과를 따져봐야 된다. 무조건 명의 변경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실무 나갔을 때도 주의하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거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세율 적용 마무리할게요. 1번 상속을 받았다. 상속의 증여 등으로 무상 취득했다. 그 밖에 유상으로 취득했다. 주택 유상 취득했다. 근데 그 취득한 게 뭐이면? 공유, 이게 조건이야. 그게 뭐면 공유물인 때는, 즉 공동소유 취득할 때는 그때는 무슨 가액을 밑줄 취득 지분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 여기 밑줄 각각의 세율. 각각의 세율이 뭐야 그러면 상속은 2.8, 증여는 3.5, 매매는 4, 주택이는 주택 유상 취득세, 그거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별표 2개 이게. 자, 2번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거나 모일 때 개선해서 건축면적 증가. 자, 밑줄 칩니다.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밑줄 하나.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밑줄 하나 쳤어요. 다시 개수로 인한 건축물 면적의 증가 밑줄 하나. 2개였죠. 이때는 과표는 무슨 가액이고 무조건 증가된 가액이죠. 증가된 가액. 그리고 세율은 아주 중요해. 이게 중요해. 어떤 세율? 동그라미 원시 취득세 몇 프로? 2.8%. 이걸 외워야 돼. 이건 아까 지난 시간에 했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어. 과표 세율 한꺼번에. 언제 했냐고 또 물어보지 마. 자, 여러분 이제 탄력세 갑시다. 탄력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에서 뭐 하시다 그러면 가감할 수 있다. 이걸 뭐란다 그러면 탄력세요. 근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 표준세를 그대로 실제 세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 취득세는 어떻다? 같습니다. 탄력세를 적용하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왜? 50% 범위 안에서 뭐 하시니까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그걸 누가 결정하라는 얘기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라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이 다를 수가 있다. 특히 재산세가 그래. 재산세는 시군구마다 다를 수가 있어. 뭘 적용할 수 있으니까? 탄력세를 예입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 보시고요. 중과세 갑시다. 자, 중과세는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시험에 안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로 갑시다. 중과세. 이런 세율 무겁게 가볍게 무겁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놈들이겠다, 나쁜 놈들이겠다. 나쁜 놈들. 그런 걸 감을 잡아야지. 얘는 남들보다 무겁게 때리는 거야. 자, 일단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일단 큰 틀만 일단 잡읍시다. 큰 틀만. 자, 취득세 중과는 3가지가 있어. 몇 가지? 3가지. 첫째 뭐에다가 여러분? 표준세율에다가. 다 기준은 뭐야 여러분? 표준세율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표준세를 모르면 중과세를 당연히 못하게 되는 거야. 자, 여기다가 자, 여러분 어려운 말은 아닌데 중과기준세율이란 말이 나왔어. 밑줄 중과기준세. 책을 보거나 프린트 보세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 뭐 할 때? 중과세 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을 말하는 거야. 요거는 종전 취득세 2%입니다. 종전 취득세 세율 2%를 말한다. 몇 프로? 2%. 요 놈의 100분의 400. 아이씨. 그럼 중과기준세를 몇 프로를 말하고 여러분? 2%를 말하고 요 놈의 몇 배? 100분의 400. 그럼 몇 배야? 4배. 그럼 2% 4배니까 몇 프로야? 그렇죠. 8%. 잘했어. 인 몇 프로를?
8%를 어디다가 표준세율에 더하세요 그 얘기야. 그럼 이만큼 남들보다 몇 프로를 더 내는 게 아니라 8%를 더 내는 거죠. 남들보다. 이해하세요? 남들보다 8%를 더 내는 거야. 자, 두 번째는 표준세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배. 그러면 종전취득세 2%에 100분의 2배는 몇 배고? 2배. 2배니까 몇 프로 되는 그러면 4%를 더한 세율. 어디다 더하라? 표준세율에 더하세요. 그 얘기야. 결론은 얘는 8%를 더하라는 얘기고 얘는 8% 더하라는 얘기고 얘는 몇 프로 더하라는 얘기야? 4% 더하라 그 얘기야. 세 번째는 표준세율에다가 무조건 일단 100분의 300. 좀 먼저 몇 배를 곱한 거야? 3배를 먼저 곱한 거죠. 그 앞에 기준세 표준세율이 커져버렸죠? 그러니까 이때는 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배 요 놈을 여기는 뭐라냐? 빼야 돼. 여기는 뭐 했어? 더했죠. 예. 요거 출제 살짝 이렇게 바꿔버리면 여러분 어머! 장난쳤구나 하고 잡아내야 되는 거야. 실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 빼기인데 뭘로 바꿔보니까 더하기로.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냥 콧방귀 아이고 저런 걸 못 틀려. 근데 고사장 가서 문제야. 고사장에서 긴장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이런 게. 같지도 않은 문제 틀리면 여러분 피눈물 흘립니다. 정말 내용이 어려운 거 틀리면 여러분 마음은 뿌듯해. 그래도 왜? 남들 다 틀렸을 테니까. 근데 남들 맞추는 걸 나는 틀렸다. 그건 이제 뒤집어지는 거야. 자, 여기는 더하기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빼기다고. 왜 빼라고? 앞에 숫자가 이미 커져버렸잖아. 근데 여기서 또 더하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4% 어떡하라는 얘기는 빼라는 얘기죠. 원래는 다 뭔데? 더하기인데 얘는 뭐다고? 빼기다고. 근데 얘는 빼는 이유는 바로 앞에 숫자 표준세율이 뭐 했기 때문에 3배로 증가가 된 상태니까 이때는 더하지 말고 빼라 그 얘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중과세는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3가지가 있는데 일단 급한 게 요것만 좀 잡읍시다. 그럼 표준세에다가 8% 더한 세로 가자는 거. 자, 이거 무슨 계산이었어요 여러분? 사치성 계산 외우셔야죠. 5가지 어떻게 외웠죠 우리? 별꼴 오손주. 별꼴 오손주. 별이 봐. 별장, 고리, 골프장, 오가, 고급 오락장, 선이, 고급 선박, 주는, 고급 주택. 그대로 기억나시죠? 이렇게 가는 거 조금 하나씩 뭐 반복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치성 계산, 별꼴 오손주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아멘, 별꼴 오손주. 그럼 되죠.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얘들이 모두 그 부속 토지도 뭐가 되는 거다? 중과 대상이다. 그 얘기야. 그럼 요거 의미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분 사치성 재산 별꼴 오손주 중에서 제가 돈이 있으면은 꼭 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도 사고 싶은 게 있을까? 돈이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 각자 어떤 걸 사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중에서 제가 돈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사고 싶은 게 별장을 사고 싶어요. 별장을 제일 먼저 살게 1순위는. 그래서 집에서 나가 그러면 예스 하고 짐 싸고 나오는 거야. 그때 이제 위풍당당 보풍당당하게는 집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죠. 뭐가 있으면 별장. 그래서 이 별장 겸 사무실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저쪽 양평인가 어디 그쪽에 전원주택단지에 하나 사는 거죠. 글로 기어 들어가면 이제 강의는 끝나는 거죠. 준비해야죠. 강의는 못할 건 이제 준비해야죠. 자, 여기다 제가 별장을 양평에다가 별장을 뭐 했어요 여러분? 신축했어요. 자, 세율 따집시다. 그러면 일단은 취득일 때 표준세는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8%야. 그죠? 이해하시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뭐야 여러분? 지금 별장이라는 얘기죠. 별장. 그럼 무슨 재산이네? 사치성 재산이네. 그럼 어떡하라고? 여기다 8%를 더하세요. 그 얘기야.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10.8% 내라. 그 얘기야. 이하세세 중과세 의미? 자, 이걸 왜 신축했냐? 팔아버렸어. 매매. 그래서 이걸 너무나 이쁜 별장이다 보니까 막 사기꾼 사람이 많아. 그래서 팔았죠. 자, 이걸 샀어. 매매주. 그러면 매매할 때 4% 몇 프로야? 별장을 매매를 취득했어.
여러분 여기서 또 세법이 아주 어려운 거라는 걸 알게 돼. 우리 세법은 별장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따져야 됩니다. 취득가액. 그래서 여기가 8억짜리다 합시다. 아니 8억짜리 하면 안 되니까 6억짜리다 합시다. 6억짜리. 그러면 이때 주택의 6억짜리가 몇 프로인가 여러분? 1%가 되죠. 1%. 여기다 몇 프로 더하는 얘기야? 8% 더하는 얘기. 그럼 몇 프로 되는 여러분? 9%죠. 만약에 이게 10억짜리였다 봅시다. 10억짜리 주택이 있으면 3%에다가 8%에서 몇 프로인가 여러분? 11%가 되는 거죠. 항상 주택일 때는 유상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별장 여기 매입해 갖고 들어왔어. 그래서 첫날 밤을 보내는 거야. 별장에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전날 밤. 심장이 너무 뛰어. 너무 뛰어가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뭐가 계시됐어? 상속이 계시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첫날 밤에 뭐 드셔야 돼요? 무항청심을 드셔야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으면 몇 프로인데? 2.8%인데 그걸 뭘 받은 거야? 별장을 받은 거죠. 그때 상속일 때는 매매와는 달리 그냥 몇 프로 때리면 되는 거야? 8%, 요거 2.8%에다가 이제 몇 프로 때리면 그러면 8%. 그래서 몇 프로 되는 거면 10.8% 되는 거죠. 요 의미입니다. 증여받으면 3.5에다 8%에다 11.5% 가라. 그게요. 이게 중과세 의미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여튼 별장을 받으면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이니까 남들보다 몇 프로를 더 내는가? 8% 무조건 더 내는 거. 무조건 8% 되는 거죠. 그럼 세보다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커지는 거죠. 여러분 커지는 거죠. 여기 계속 안 오네요. 이쪽. 요 사이드 여기 옆에 있네. 온 건가? 저쪽에 누가 앉았었지? 응? 신천? 아 춘천? 아 나 죄송합니다. 나 신천이라고 깜짝 놀랐네. 아 춘천이야? 춘천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거기 좀 결석생이 계속 있어. 째려보고 있어. 얼마나 잘 사는지. 자, 그래서 별꼴 옷은 째려보는 거지 뭐 계속 그냥 씨. 그래서 별장은 물론 뭐도 여러분 부속 토지도 중과대상이다. 요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요거 의미를 하냐고 요거. 지금 요거 설명한 거야? 예, 네, 됐어. 그럼 일단 요 정도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 중과세를 넘어가고요. 나중에 중과세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탄력세를 갑시다. 세율 특례. 여러분 교재는 103조 103조 그리고 프린트는 6조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특례 세율 별표 3개짜리야. 그래서 여러분 일단 표준세를 외우고 나면 그냥 곧바로 중과세를 건너뛰어. 사치성 대상 그거 그냥 다 8% 더한다만 확인하고 곧바로 올라가 특례세를 먼저 해. 특례 저급해. 그러니까 공부도 순서가 있어. 뭐부터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저는 무조건 올해 예상합니다. 별표 3개.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가능성보다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특례세요. 자, 특례세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여러분. 첫째, 뭐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중과 기준세율 몇 프로? 2%를 뺀 거. 그 다음에 그냥 중과 기준세율 몇 프로? 2%가 세는 거 두 가지가 있죠. 이때 여러분 요거를 2% 저는 그냥 2%로 적었지만 저는 2%라고 적었지만 법률에서는 2%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중과 기준 세율을 합니다. 2%. 그래서 두 가지죠. 표준세에서 2%를 뺀 세율로 가시는 경우와 이 중과 기준 세율 2% 가시는 두 가지인데. 자, 요거 잠깐 아까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은 종전 뭐에다가 취득세에다가 종전 뭐를 등록세를 합친 겁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를 뭐 한 거다고? 합친 거다 그랬어. 합친 거다. 이게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이야. 그래서 종전 취득세는 무조건 몇 프로냐? 2%였고요. 그 다음에 종전 등록세는 등기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종전에 요 취득세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비과세가 되고, 즉 과세를 하고 안 하고 등록세만 과세했던 놈들이 있어. 그러면 이놈들을 무조건 다 무슨 세로 과세하면 취득세, 표준세로 과세를 하게 되면 안 내든 뭘 내게 돼? 취득세를 내게 된단 말이야. 이해하시나? 종전에 취득세가 뭐가 되고 비과세가 돼서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하고 뭐만 과세했다고 그러면 등기했던 등록세만 과세했다고. 근데 지금 현재 요 무조건 뭘 적용하면 표준세를 적용하면 안 내든 뭘 내게 되니까 취득세를 내게 돼버리죠. 그러면 세부 부담이 증가돼버리죠. 증가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합친 무슨 세로 해서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라? 취득세 2% 빼라. 요게 바로 요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종전에는 취득세 과세를 하던 놈 안 하던 놈 안 하고 뭐만 과세했던 애들이야? 종전 등록세만 과세했던 애들이야. 요거 적어놔. 얘들은 취득세는 비과세였고 등록세만 과세했던 애들이다 라는 게 특징이야. 그럼 거꾸로 이제 그냥 중과 기준에서 2% 과세하는 건 어떤 놈들이냐? 얘는 종전에 취득세만 과세를 하고 등록세는 과세를 안 했던 애들이야. 근데 이걸 뭘로 내게 되면 표준세로 내게 되면 안 내면 뭘 내게 돼? 등록세를 내게 되죠. 그래서 얘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종전 취득세 몇 프로? 2%만 내라 그 얘기야. 종전 취득세 2%만. 자, 요걸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걸 알아두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결론 냅시다. 자, 책에는 적어놔야 돼. 표준세에서 2% 빼는 것은 종전 취득세는 과세라고 종전 뭐만 과세했던? 등록세만 과세했던 애들 바로 뭐냐? 주로 형식적 취득 등인 애들이죠. 저는 요거는 꼭 적어놓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기억하면 구분 기준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종전 취득세만 과세했던 애들은 주로 무슨 취득이 여러분? 간주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요거는 꼭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요 특례세율 구분이 아주 쉬워져요.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체계 하에서 나온 겁니다. 약간 올해 여기 개정된 게 있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내용은 아닌데. 자, 1번 갑시다. 표준세에서 2% 펜세를 적용 대상. 주로 무슨 취득이라고요? 주로 무슨 취득? 형식적 취득인데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애들이죠. 그럼 1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 밑줄 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죠. 바로 대표적인 형식적 취득이죠. 우리 대표적인 형식적 취득에서 비과세가 적용됐던 게 뭐였죠, 여러분? 대표적인 형식적 취득 중에서 비과세가 된 게 뭐였어요, 여러분? 신탁. 신탁은 바로 우리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왔다 갔다 뭐래서 여러분? 비과세입니다 그랬죠? 그게 형식적인 대표적인 취득이죠. 그게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환매권이죠. 환매권 행사. 밑줄 환매권 행사죠. 그래서 거기 이런 말 있죠?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에서 밑줄을 써줘요. 환매 기간 내 누가? 매도자가 환매를 했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죠. 그럼 매도자가 환매를 했으니까 매수자한테 갔던 게 누구한테 되돌았어? 매도자한테 되돌았죠. 그럼 결국은 소유권을 갖다가 다시 되돌았으니까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 그래서 그때는 누구와? 도자나 수자나 다 표준세율에서 2% 뺀 세로 가자는 얘기죠. 그럼 1번이 때 표준세율은 몇 프로야? 1번의 표준세율은? 1번의 표준세율은 몇 프로가 되는 거야, 여러분? 거기 써져 있잖아.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자 매매라고 써져 있잖아. 매매. 그치 4%지. 그러니까 표준세율 4%인데 이걸 과세하지 말고 여기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는 얘기야. 그럼 결론 몇 프로 과세하는 얘기야? 2% 과세하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 적어놔. 4% 마이너스 2%. 그래서 1번은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2%만 내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자, 2번 갑시다. 2번은 정책적이야. 형식적 취득이라기보다는 얘는 정책 목적상 밑줄 상속이 중요해. 상속이란 1가구 1주택과 부수토지죠. 상속이야. 증여는 아니야. 저거나 증여 X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세법은 상속을 우대한다고 그랬죠. 자,
상속이니까 여러분 잠깐 실무 상담 들어오신 분인데 이거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상속을 받았던 형제지간이고 나버리고 있다 없다? 자,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은 주부님이었어요. 뭐 어디 지역 뭐 회장님이다 해갖고 딱 봐도 회장님 같이 생겼어. 붕붕붕하게 생겼고 아주. 자, 부모님이 계시고요. 그 밑에 남동생과 본인이 있답니다. 자, 이때 아버님이 재력가입니다. 뭐가 많다는 얘기야? 돈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또? 여인이 많죠? 돈이 많으면 여인이 많아요 여러분. 부동산이 많기는 개뿔 왜 부동산이 많아. 부동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무 부동산 좋아하지 마세요. 자, 그래갖고 복잡한 또 관계가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이복 뭐 그런 거. 이 아버지가 자꾸 재산을 누구한테? 남동생한테 줘요. 자꾸 생존시 계속 건물 하나 넘어가고 좀 있다 보면 남동생이 뭐 아버지한테 또 달래부터 뭐 하면 또 뭐 이게 아버지의 명의가 자꾸 넘어가. 얘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요? 자, 그래서 저한테 온 거 뭐 했을까요? 교수님, 지금 제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다 받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뭐가? 재산이. 다 누구한테 넘어가 버려서. 네. 그리고 자기한테는 자꾸 상속을 가능하면 포기하라 이런 형태로 몰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은 저한테 오신 게 뭐였냐? 평소에 이렇게 아는 체는 안 했어요. 앞에 앉았다 뒤로 가기도 했었고요. 뭐 저를 기피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날은 친절하게 와갖고 시간 좀 내달래. 시간 낼 게 없어요. 그랬죠. 그래서 화장실 가서 붙잡아 놓고 질문하는 거죠. 자, 뭘 물어봤을까요? 자, 그러면 미리 생존시 남동생한테 준 재산이 내가 상속을 받을 때 난 상속을 받냐 못 받냐 그 얘기 여러분. 다 누구한테 줬어? 그리고 돌아가실 때 막상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이분 입장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자, 어떻게 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설사 이미 다 누구한테 줬어도 남동생한테 줬더라도 이분은 민법상 법정 상속인입니다. 제1순위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상속 1순위 누가 여기서? 배우자가 무조건 1순위입니다. 배우자가. 왜냐면 왜 1순위일까? 배우자를. 응? 왜 배우자를 1순위 주는가? 같이 살았으니까?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래서 세법은 혜택을 많이 줘요. 배우자한테는. 제가 아까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얼마까지 공제해드렸죠? 30억 공제해드렸죠. 증여대가 얼마고? 6억. 그럼 이렇게 30억씩까지 과세는 이유는, 공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는 거죠.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세법은 그렇게 봅니다. 민법이 그래. 민법도 그래요. 그러면 생존시 넘어간 것도 비록 누구한테 다 넘어갔지만 남동생한테. 근데 상속에 개시가 되면 요거를 다시 원위치 시킵니다. 계산할 때. 줬던 걸 다시 안 준 걸로 원위치해. 그러면 이때 생존시 얼마 넘어갔어? 100억. 근데 상속받은 제로야. 그럼 상속받은 이 사람은 받을 게 있냐 없냐 그 얘기야. 있다 없다? 있다. 다 누구한테 줬어도 법정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몫이 있어. 그러면 다 이미 누구한테 넘어갔는데? 네, 남동생한테 넘어갔는데 그러죠. 그러면 이때 요 본인은 동생한테 자기 몫을 내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 몫을 뭐 하다? 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요걸 바로 뭐라 그러면 민법상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합니다. 그럼 이스키가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힘들게 나한테 엄마도 이걸 누나한테 왜 줘? 그러죠. 그럼 난 또 가만히 있어? 뭐 해야 돼 이제? 소송 걸어야죠. 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시 다 넘어가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무 맞을 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누가 받아? 어떻게 받아 여러분? 배우자 엄마가 1.5, 오빠 남동생 1, 나 1. 그래서 공동상속인은 균등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씩 받아? 균등하게 2분의 1인데 어머니가 계시면 배우자가 있으면 이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0%를 더 받아. 그러니까 어머니 1순위, 요게 다 1순위인데 같은 1순위지만 부모, 누가 배우자가 남들보다 몇 프로 더 받는다고? 50%를 다 받아. 그래서 나중에 유류 반환 청구 소송하면 돼. 자, 그래서 상속을 받았는데 그의 밑줄 1가구 1주택 및 부수토지대 밑줄.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상속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된 거니까 이거는 상속 개시 전에 어떤 상태였단 얘기야? 무주택에서 무주택이었던 자가 상속을 봐서 1주택이니까 그럼 우리 세법은 응능과세 원칙에서 불쌍한 걸 보는가? 에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집 없이 살다가 그것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주택 하나 상속받은 거 그거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바로 세법이야. 여러분 세법이 이렇게 온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근데 얘가 여러분 나는 불만이 뭐냐면 얘가 불쌍하냐고. 왜 불쌍해? 상속을 받아서 이 주택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상속을 받아도 받을 게 없는 사람도 많잖아. 저희 집이 그래요. 상속이 개시가 돼도 받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얘는 뭘 받아서? 주택 받았어. 또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뭘 받았다 그러면 농지를 받았다. 그럼 예전에는 취득세를 과세를 안 했어. 근데 뭐는 해야 돼요?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해도 상속 등기는 해야 되니까 뭐 내야 된단 말이야? 등록세를 내야 됐단 말이야. 그래서 취득세는 비과세였던 거고요. 등록세만 과세였던 거야. 그래서 결론 2번은 표준세를 몇 프로 해서 2번은 2.8이지. 왜 2.8이야? 상속이니까. 여기서 몇 프로 빼라? 종전취득세 2% 빼라는 얘기야. 그 몇 프로만 내라는 얘기야? 0.8%. 이게 바로 종전 등록세 세율이야. 이해하시나요? 예, 3번 밑줄만 쳐. 법인의 합병 시험에 절대 안 나와. 여러분하고 관련이 없어. 자, 4번. 자, 밑줄. 공유물 합유물의 분할이야. 아까 우리 표준세율 할 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공유권의 분할이라 했고 여기는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이었는데 자, 여기 잘 봐. 여기는 뭐만 있어? 공유물과 합유물의 분할밖에 없네. 저거 총유물의 분할이 없어 아직. 그러면 총유물의 분할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이건 시험에 안 나왔어. 또는 밑줄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자, 이때 공유권의 분할은 사실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그래서 종주는 취득세 과세를 안 했단 말이야.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하고 뭐만 과세하냐? 분할 등기에 따른 등록세 몇 프로? 0.3%만 과세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표준세는 더하면 2.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다시 갑시다. 공유권의 분할이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자, 시험에서 잘 봐야 돼. 이거 적어놔. 중요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중요하다. 세법도 세분필 써볼까 한번? 자, 보세요. 자, 공유권의 분할이 나왔어요, 여러분. 분할 등이 나오면 시험에서 잘 봐야 돼. 뭘 물어보는지 확인하셔서 자,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몇 프로 대답하고? 2.3% 대답해야 돼. 그리고 뭘 물어보면 특례세율을 물어보면 요 표준세율 몇 프로에서 2.3%에서 몇 프로 뺀? 2% 뺀 0.3%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요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공유권의 분할이 나면 여러분 뭐를 물어보는지 표준세율을 물어볼 때도 있고 특례세를 물어볼 때도 있어. 그래서 어떤 분이 짜증내더라고요. 왜요? 아니 어떨 땐 2.3%가 어떨 땐 0.3%라 그러고 짜증나 죽겠어요. 그래. 난 네가 짜증난다 그랬어요. 뭐를 안 보는 거야? 요거를 안 보는 거잖아 지금 요거를.
체킹해나 여러분? 표준 세율을 물어보면 그냥 2.3. 뭘 물어보면 특례세를 물어보면 2.3에서 2% 빼면 몇 프로 여러분? 0.3 이렇게 쳐야 되죠. 근데 이때 특례세율 대상에 뭐는 없다? 총유불의 분할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는요. 총유불의 분할은 없다. 출전들 요런 거 좋아해요. 요런 출전들. 출전들이 좋아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그런 걸 자꾸 간파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잘 간파를 안 하네. 그런 걸 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 출전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출문제를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라는 이유는 왜 보라냐면 기출문제가 또 시험에 나와서 보라는 게 아니라 출전이 이런 형태로 물어보는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 거. 그걸 여러분이 느끼라는 얘기야. 그걸 느끼라고 했더니 그건 안 느끼고 외우기만 해요. 제가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교수님, 저는요, 기출문제 풀면요, 다 맞춰요. 그런데요? 근데 왜 모의고사나 실전가면 떨어질까요? 그래. 그 사람은 기출문제 답을 외운 거지 내용을 아는 게 아니야. 기출문제 그대로 시험에 똑같이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 똑같이 물어보면 답을 외웠으니까 맞춰 안 맞춰? 맞춘다니까? 그리고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시험은 기출문제를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면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죠. 제발 좀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갑시다. 건축물 이전 나왔다. 건축물 이전. 요즘 요런 게 등장되죠, 많이. 건축물 이전. 이전. 그럼 우리 아들 어디서 봤던 거예요? 건축법상 건축이었던 거죠. 건축법상 건축은 여러분 우리 아까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여기까지만 했죠. 뭘 안 해서 이전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전은 아시다시피 동이나 필지 안에서 건축물 주요 구조부 해체 이시 없이 어차피 건축물이 뭐가 되는가?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이전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야.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 말. 근데 우리 이전도 어디에 포함하니까? 건축 보니까 무조건 취득세율이 몇 프로 돼? 2.8이 돼. 2.8. 그럼 2.8% 가시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여기서 몇 프로 빼라는 얘기야? 2% 빼라 그 얘기야. 그래서 몇 프로 되는 거 여러분? 0.8로 내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단서까지 시험에 나와. 단서까지. 점점 범위가 넓어져. 예전엔 단서 안 물어봤어. 근데 문제가 고갈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서까지 물어보죠. 단,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종 건축물 가액을 뭐 한다면? 초과한다면. 그때 그 밑줄 어떤 부분은 초과하는 부분은 어디서 제외하라고? 그렇죠. 특례세율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얘기야. 그럼 결론 저거 무슨 세율 적용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표준세율 적용하라는 얘기죠. 이런 문구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표준세율 초과하는 가액은 표준세가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2.8% 때려라 그 얘기죠. 무슨 암호 같죠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내용을. 자 6번 민법 제834조의 839조 2에 따른 밑줄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이죠. 이혼시는 말은 이렇게 가로 열고 적어놔. 법에는 안 나왔어. 근데 거기 나오는 834조, 839조 2 이런 것 등이 다 뭐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 이혼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 이혼. 그래서 결론부터는 이렇게 여러분 알아도 부부지간에 증여세 세부담 없이 이전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혼이야. 진짜 농담 아니야.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무슨 이혼이? 위장 이혼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야, 민법상. 제가 상속은 얼마까지? 35. 요거만 알아가도 여러분 학원비 본전 뽑는 거야. 35까지는 상속세 안 낸다. 증여 때는 6억. 단 증여세는 몇 년 기준에서 여러분? 10년. 한 번 10년 증여 6억을 공제받으면 10년 이내 증여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증여는 몇 년 주기를 받는가? 10년 지날 때마다 주기를 받는 거야. 10년 주기를. 자, 그 다음에 7번. 그 밖에, 거기 써져 있다. 무슨 말 나왔어요? 밑줄 쳐. 형식적 취득 등 그랬죠. 그래서 1, 2, 3, 4, 5, 6 주로 형식적 취득 등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한 것이 벌차의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 이런 것도 표준세에서 2% 뺀 세율 적용 대상에 나와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 자, 2% 갑시다. 자, 특례세 2% 적용 대상합니다. 1번이 제일 중요해. 특례세율 2% 대상은 1번이 제일 중요해. 뭐 나와서? 개수 나왔다. 개수. 그럼 어쨌거나 여러분 거기 1번, 2번, 3번 묶으세요. 1번, 2번, 3번부터 묶어. 1번, 2번, 3번 묶고 앞에다 시뻘겋게 적습니다.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라고 적는다. 1번부터 3번 묶어놓고 무슨 취득으로 적는다? 간주 취득이다. 그러면 간주 취득일 때는 특례세율 무조건 몇 프로 여러분? 2%죠. 특례세율 2%죠. 그래서 2% 적용하라는 얘기야. 근데 시험은 개수가 잘 나오는데 뭐가 잘 나오냐? 밑줄. 단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하여? 증가하면 밑줄. 개수에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무슨 세율 정하는 거 여러분? 원시취득세를 정하는 거죠. 원시취득세니까 몇 프로야? 2.8% 정하는 얘기죠. 그래서 자 1번부터 2번, 3번은 무슨 취득? 간주취득. 그러니까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고? 무조건 무슨 가액이야? 증가한 가액이죠 뭐. 이때 적용하는 특례세를 몇 프로인데? 2%인데 단 1번 뭐만? 개수는 한 번 더 따져서 만약에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됐다면 증가됐다. 그러면 이때는 이 부분을 뭘로 때려라? 원시취득세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하라? 제외하라 그거죠. 오케이? 네. 자 2번 밑줄자 여러분. 선박과 차량과 기계 장비 종류 변경 밑줄 하나. 종류 변경이 중요해. 자 밑줄쳐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 그래서 가액이 어떻게 했다 여러분? 증가했다잖아. 증가한 가액이죠. 자 동그라미 3번 뭐죠 여러분? 밑줄 과점주주죠. 뭐 과점주주. 됐어. 이게 기본이야. 자 여기다 추가입니다. 4번과 5번. 그리고 6번 적으세요. 6번은 올해 2020년 신설. 6번이 올해 2020년에 신설된 규정이야. 시험에는 4번과 5번까지만 나올까? 5번, 6번은 당장 시험에 나오기는 힘들어. 그래서 6번은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4번 밑줄 뭐죠, 여러분?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밑줄.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묘지가 뭔지 아시죠? 모르면 뭐 오세요. 그냥 묻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밑줄 쳤어요? 취득세는 뭘로 가셔야지만 특례세율 2% 가세. 근데 그 취득 옆에다 밑에다 뭐 등기, 소유 할 때에는 이때 등록면허세, 소유 뭐 재산세 다 뭐 여러분? 비과세. 그래서 묘지는 뭐 할 때만? 취득할 때만 취득세 내. 다만 묘지는 취득세를 내더라도 그냥 특례세를 몇 프로 내라고? 2%로 내라. 지금 우리 묘지 얘기하고 있는가? 근데 그에 따른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나 소유에 따른 뭐는 재산세는 뭐다 얘기야? 비과세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 뭐 이렇게 하면 될까? 자, 5번 보세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임시건축물 위치쳐 임시건축물이죠. 뭐랬죠? 임시건축물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또 제가 뭐 하나 기억해서 모델하우스. 이거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뭐니까? 가건물이니까 뭐 해준다? 비과세 준다 그랬죠? 단 비과세 때 사후관리 조건 들어간다 그랬죠? 어떤 조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어. 근데 얘는 1년 어떻게 했어? 초과했죠. 초과했으니까 얘는 취득세 비과세 요건 어떻게 했어? 위반했죠? 그럼 취득세 뭐하고? 취소. 뭐로 바뀌는가? 부과 대상 바뀌는 거죠. 저거 이게 그 유명한 뭐야 여러분?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이죠. 그러면 임시 건축물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걸 전제로 해놓고 뭐 해준 건데? 비과세를 해줬는데 얘가 1년을 뭐 했어? 초과했죠. 그럼 당초 비과세했던 거 뭐하고? 취소. 뭐로 바뀐다고? 부과 대상을 바뀐다고. 이걸 뭐라 표현한다고 저는요? 과세 물권 상태의 변동. 저거 과세 물권 상태의 변동.
그럼 이때 임시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여러분, 자, 가금 보니까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등록세는 안 내. 그러니까 뭐만? 종전 취득세 몇 프로? 2%만 내는 거야. 가금 보니까 등기부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등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뭐만 내라? 종전 취득세 냈죠. 자, 6번.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 즉 공간정보 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밑줄,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래서 어디에 동그라미 쳐? 토지에 동그라미 쳐. 뭐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을 뭐 하면 조성, 설치를 하면은 그때는 이걸 어디에 포함한다? 토지에 포함한 거로 포함하여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으로 보는 토지, 밑줄. 토지 이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보는 토지 취득. 이게 뭐야? 토지 지목의 변경은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이죠. 그래서 특례세 몇 프로 때려라? 2%. 누가 내야 돼? 누구 소유자? 토지의 소유자라서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 이게 올해 2020년 신설된 거야. 자, 그래서 지난주 나간 풀이 다 봤죠? 예. 그럼 이제 오늘 나간 거 봅시다. 오늘 나간 게 우리 취득세 뭐야, 여러분? 부가징수죠. 부가징수. 자, 교재는 몇 페이지 보시냐? 예. 자, 107조. 자, 그래서 부가징수 여러분 역시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야. 별표 3개. 부가징수. 자, 그래서 요 부가징수 들어갈 땐 시간이 지났네. 예, 그래서 10분 쉬고 들어갈게요.